조선의 정조시대의 한 부인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다. 여보 영감, 누군지 이 동네를 지나가기만 하면 애들이 갈처사, 올처사 하고 놀리니 누구를 그렇게 놀리는지 영감은 아시오? 김새님의 부인이 김새님에게 묻는 말이다. 김새님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대답했다. 올처사란 말은 놀리는 말이고 실상은 갈처사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오. 그런데 어째서 갈처사라고 불러요? 그는 성명도 없나요? 그건 그리 알아 못하오? 그도 우리와 같이 성명이 분명한 사람이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명까지 감추고 갈처사라고 행세하는 것 같소. 그런데 왜 갈처사라고 행세를 하는 것인가요? 그가 갈처사라고 행세하게 된 것은 그의 성이 갈가이기 때문에 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아니오. 사철, 갈포로 만든 옷을 입고 지내는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가래거사라 혹은 갈처사라고 부르는 것이오. 그런데 그의 집은 어디며 그에게도 부인이 있나요? 그도 우리와 같이 남산골에 사는 모양인데 부인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소.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데 사철 갈포로 만든 옷만 입고 살아요? 그는 오늘의 조정과 사회에 대하여 큰 불평을 가진 불평객이오. 그가 오늘날 몸에 갈포를 걸치고 거린 형색을 하고 지내지만 그의 말에는 항상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재치가 있고 그의 웃음에는 인간사회를 조롱하는 해악이 숨어 있다오. 오늘날 뼈있는 가문이 자손으로 세상을 올바로 다스릴 뜻을 가졌지만 때를 못 만나 초야에 묻혀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갈처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오. 부인도 잘 아는 김유근도 갈처사와 같은 처지였는데 그는 갈처사와 친하게 지냈다오. 그런데 김유근이 이조판 선노릇을 하자 갈처사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고 그와 절교를 하였다오. 갈처사란 이러한 사람이라오. 이만하면 알겠소? 김새님이 이렇게 말하자 그의 부인은 그제야 갈처사가 낙척불호한 인물임을 알고 동정에 긴 한숨을 지으면서 쓸쓸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느 날 갈처사는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젠 이 말썽 많은 인간사회를 완전히 등지고 명산이나 대천을 찾는 유랑의 나그네가 되어보자. 이렇게 중얼거리던 갈처사는 한 줌쯤 되는 보따리를 등에 걸머쥐고 죽장에 몸을 의지한 채 길을 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산을 넘고 내를 건너면서 명산과 대천 또는 명승과 고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순례 도중에 대적당의 습격을 받게 되었다. 대적의 무리는 갈처사의 행색이 너무도 초라해서 손을 대려 하지 않았으나 갈처사가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빼앗아 그 속에 있는 것을 조사해 보았다. 그러나 있는 것이란 갈포로 만든 옷두어 벌과 버선두어 켤레뿐이었다. 그나마 다 떨어진 것이었으므로 도적들은 이를 도로 내주면서 여보시오, 당신의 살림살이도 비참한 모양인데 지금 가는 곳이 어디시오?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적당으로 들어와 한몫 보는 게 어떻겠소? 하고 입당하기를 권하였다. 그래서 갈처사는 대적당의 소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루 이틀 묵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깊이 생각한 끝에 적당의 한 사람이 될 것을 쾌히 승낙하였다.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재주를 이용해서 도둑질하는 방법을 적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적당은 당시에 있던 여러 적당 중 무서운 적당으로 지목되었다. 갈처사는 어느 날 그가 적당의 한 사람으로 전락됨을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혼잣말로 내가 적당에 들어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구나. 내가 비록 대적당의 한 사람이 되었지만 조상의 피가 나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이상 어찌 일개 도둑놈으로 끝을 낼 것이냐. 내 차라리 농림의 호걸이 되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행색을 알게 하리라 하고 새로운 결의를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적당을 몇 개로 나누어 편성함과 동시에 적당의 두목이 되어 호남 전역을 목표로 약탈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적당은 인적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을 거점으로 삼고 여기서 군대식 훈련을 받기 때문에 진퇴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적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적당을 일망타진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긴 세월에 걸쳐 호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던 이 적당도 운이 다했는지 이 적당의 대장 중 한 사람인 쇠돌이란 자가 경계망에 걸리고 말았다. 쇠돌이가 비록 일개대장에 불과하였지만 이 적당에서 그의 위치는 갈처사 다음 가는 것이었으므로 쇠돌이가 체포되었다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이 소문이 적당에게 들려오자 모든 적도들은 갈처사에게로 모여들었다. 선생님, 쇠돌이가 잡혔다니 정말인가요? 갈처사는 태연한 태도로 대답했다. 글쎄다, 잡힌 모양이다. 그런데 어쩌다 잡혔을까요? 우리 동지 중 마음 약한 자가 악형에 못 견디어 쇠돌이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본 모양이다. 이 말을 들은 적도들은 새삼스레 겁을 집어먹고 진언하였다. 그러면 선생님이 산속에서 우리들을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도 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의 신변도 편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속히 선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꼼짝달싹하지 않을 기백의 소유자 갈처사는 적도들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내 걱정을 그만두고 너희들 신변이나 조심해라. 나의 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상 호남의 군사쯤은 말할 것도 없고 팔도의 군사가 나를 잡지 못할 것이다 하고 기염을 토하였다. 그런데 선생님, 쇠돌이가 살아 돌아올까요? 쇠돌이가 정말 잡혔다면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옳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말을 입 밖에 내고 걱정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 당의 참 정신을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당은 첫째,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고생하는 만백성을 구제하기 위하여 생긴 것이고 둘째, 정쟁으로 탐관오리가 날뛰는 까닭에 그 무리들과 싸우기 위하여 생긴 것이다. 이를 안다면 죽는 것이 무섭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비록 산속에 숨어 남의 재산을 약탈하는 적당이 되어 있지만 탐관오리란 무리들은 소위 양반의 자손이란 것과 또는 배후의 권세를 믿고 청천백일하에 백성의 재산을 약탈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약탈하는 것은 굶주림에 우는 백성을 구제함에 있지만 그들이 약탈하는 것은 그들만이 잘 살려함에 있다. 우리는 소위 양반 부자, 벼슬아치 부자들을 목표로 약탈에 주력하여야 하겠다. 갈처사는 자기 당의 정신을 다시금 부하에 일깨웠다. 여복의 바위, 우리가 하루도 놀지 않고 돈벌이를 한다면 천냥이란 돈을 생전에 모을 수 있을까? 바위의 친구인 천만이는 바위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집신을 삼고 있던 바위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면서 무엇? 어째? 천냥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우리가 천냥을 모아 자네 꼬락선이나 내 꼬락선이로는 꿈도 꾸어보지 못하는 돈일세. 공연히 익은 밥 먹고 선소리 그만두세 하고 더 대꾸하기를 회피하였다. 천만이는 천냥이란 돈이 굉장히 큰 돈일 줄 몰랐는지 바위에 대답하는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천냥이란 돈이 큰 돈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으려면 모을 수는 있지 않은가? 그러나 좀 들어봐. 돈 천냥만 있으면 기와집 10채를 살 수 있다네. 자네 팔자나 내 팔자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지. 천만이는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말했다. 그런데 자네, 이런 소문을 들은 일이 있나? 무슨 소문 말야? 좀 들어보려나? 우리 호남 전역을 휩쓸고 돌아다니는 대적이 있는 것을 자네도 알지? 알지. 이 대적의 두목, 갈처사란 자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나라에서 상금으로 돈 천냥을 준다네. 그리고 이 자가 숨어있는 곳만 알려주어도 500냥은 준다는데 우리 한번 갈처사 사냥이나 해보세. 뭐? 갈처사 사냥을 해. 갈처사는 귀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허튼 수작 그만두고 나처럼 집신이나 삼게. 바위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천만이가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호남의 수사당국은 쇠돌이를 체포한 후부터는 이적도의 괴수인 갈처사를 잡기 위하여 호남 10개읍의 군사를 총출동시킴과 동시에 한편으로 일반 민간에 대해서는 상금을 걸고서 이자의 체포에 협력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이 소문은 갈처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어느 날 갈처사는 부하적도들을 모아놓고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수사당국은 나를 잡기 위하여 별별 수단을 다 쓰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도 운이 남아있으므로 내가 체포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 적당은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호남 전역의 양민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도민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체포되어야 하겠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말하였다. 그러나 적도들은 이 말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갈처사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갈처사는 다시 말을 이어 내가 이 당에 입당하여 두목 노릇을 한 지가 벌써 5해나 된다. 나라에서는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한다. 나는 자수할 생각을 품고 있다. 내가 오늘에 이르러 자수하려는 것은 다름이 아니다. 첫째는 죄 없는 양민을 위하여, 둘째는 너희들을 위하여 자수하려는 것이다. 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수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다오. 하고 자기의 결심한 바를 말하였다. 그러한 후 갈처사는 전주영장 이관상에게 자수하였다. 이관상은 갈처사가 자수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모든 공사를 뒤로 미루고 갈처사를 문초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다. 네가 갈처사라지? 그렇소이다. 너의 성명은 성명 말씀이오니까 저 같은 놈에게 무슨 성명이 있겠습니까? 너의 집은 집도 계집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의 나이는 나이 한 50대입니다. 네가 호남 전역을 휩쓸고 돌아다니던 대강도당의 두목이지. 그렇소이다. 글을 배운 일이 있던가? 글자나 조금 배운 일이 있소이다. 네가 아무리 안 잡히려 하여도 안 잡힐 수가 없어서 미리 자수한 것이지. 갈처사는 이 말을 듣기가 무섭게 코웃음을 치면서 소인이 오늘에 이르러 자수한 것은 잡힐까 겁이 나서가 아니올시다. 소인 한 사람 때문에 죄 없는 양민들이 횡에게 시달려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기꺼이 자수하기로 결심한 것이외다. 하고 소리를 높여 대답했다. 이놈, 말은 좋다. 신수가 멀쩡한 놈이 무엇을 못해 강도의 괴수가 되었단 말이냐. 갈처사는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내 껄껄 웃으면서 대답했다. 소인이 강도란 말씀입니까? 황송한 말씀이지만 영장님께서는 강도란 말의 참뜻을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이놈, 건방진 놈. 화가 난 영장은 갈처사를 형틀에 올려놓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갈처사는 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영장님, 죄인의 말에도 취할 점이 있사오니 널리 생각하시고 소인의 말을 다 들으신 후에 소인을 죽이시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하고 힘차게 말했다. 영장은 그제야 마음을 돌리고 죄인의 말에도 취할 점이 있다니 무슨 말이냐. 할 말이 있거든 해보아라. 하고 갈처사를 응시하며 말했다. 갈처사는 새삼스럽게 정색을 하고 영장님, 옛말에 큰 도둑놈은 나라를 도둑질하고 작은 도둑놈은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을 누가 대적이라 강도라 부르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자 영장은 다시 말소리를 높여서 꾸짖었다. 그러면 네가 대적이 아니란 말이냐? 내 놈, 참 배심 한번 줬다. 그러나 갈처사는 여전히 태연한 태도로 말하기 시작했다. 영장님, 오늘의 세상은 도둑놈의 세상이올시다. 오늘의 세상이 도둑놈의 세상임에 대하여 잠깐 아뢰옵고 영장님의 분부를 기다리겠습니다. 첫째, 조정의 높은 관리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임금의 귀와 눈을 가려가면서 정권 약탈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권을 약탈하면 당장에 자기네의 자제며 친척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 도당의 사람을 요직에 앉히고 충신과 열사를 몰아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나라가 위태해지고 백성이 도탄에서 헤매게 되지 않습니까? 소인은 저 조정의 높은 관리를 대적 중에서도 대적, 강도 중에서도 강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황송하오나 영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장은 갈처사의 말을 다 듣기 전부터 눈을 부릅뜨고 있다가 이놈 건방진 놈,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네 놈이 곤장의 맛을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하고 형틀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때 갈처사는 죄인으로 가져야 할 공손한 태도로 돌아가면서 영장님, 아까도 아랜 바와 같이 죄인의 말에도 취할 점이 있사오니 그저 건방진 놈, 흉악한 놈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좀 더 들어주시면 한매에 죽어도 한이 없겠소이다. 하고 애걸복걸하였다. 영장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또 무슨 망령된 말을 하겠단 말이냐? 어디 간단히 말해보아라. 갈처사는 다시 용기를 내서 영장님,
들어보십시오. 둘째는 이 세상에는 여우에 비해 말함직한 인물, 쥐에 비해 말함직한 인물이 너무나 많아 이 나라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검문 색깔을 찾아다니다가 요행이 감사니 병사 또는 수령이란 지방의 요직을 얻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당초부터 백성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들의 생명에까지 위해를 가하면서 재산을 약탈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지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천석군 만석군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는 이 무리들을 일컬어 대강도의 부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그리고 셋째는 지방의 토호들은 양반 세력을 믿고 불쌍한 백성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된 자들은 이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소위는 이 자들을 일컬어 대강도를 팔아먹는 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영, 각 사, 및 각 부, 각 군의 서리도배는 백성의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털어먹고 있습니다. 영장님, 오늘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올시다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만만치 않은 영장이었지만 갈처사의 기백과 담론에 끌려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갈처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눈을 번쩍 뜨고 이젠 할 말이 없겠지 하고 갈처사를 노려보고 있었다. 영장이 이렇게 말하자 갈처사는 다시금 저를 꾸벅하면서 영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아뢰겠습니다. 영장님, 이놈의 꼬락서니를 좀 훑어보십시오. 이놈의 신변에 있는 것이란 이 보따리 하나와 대지팡이 하나뿐이올시다. 이미 아랜 바와 같이 이 놈에겐 집도, 계집도, 자식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놈이 무엇 때문에 강도당의 두목이 되었겠습니까? 저희들이 오늘날 강도라는 대적의 누명을 쓰게 되었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의 배를 불리고 등을 따뜻하기 위하여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올시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굶주려 헤매는 사람, 등이 시려오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부득이 도둑질을 한 것이올시다. 영장님, 저희 적당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지내는 자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기한에 허덕이는 불쌍한 백성을 구제할 것을 목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희 도당을 일컬어 위적이라고 부릅니다. 영장은 이 말을 듣고 무엇이 어째? 네가 위적이란 말이지? 이놈 별말을 다 할 줄 아는구나 하고 냉소를 하였다. 영장의 냉소하는 태도를 보자 갈처사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영장님은 이놈이 제 입으로 위적이라고 해서 냉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놈이 위적으로서의 직책을 다한 데 대해서는 아무도 소인을 비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장은 이 말을 듣고서도 여전히 비웃는 태도로 이놈 다 듣기 싫다. 내 놈이 죽기가 싫어서 별말을 다 하는구나 하고 호령을 하니 갈처사는 껄껄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영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오니까? 이놈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였더라면 당초부터 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놈이 한 말에 거짓이 있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당장 죽여주십시오. 이놈이 오늘날 자수해온 것은 저희 적당히 양반 부자, 벼슬아치 부자 또는 민간 부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바람에 죄 없는 양민들이 횡액에 걸려 고생을 하므로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수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놈이 죽기가 싫어서 이 말 저 말을 하겠습니까? 영장 이관상은 자수한 갈처사에게 적당의 두목으로서 저지른 일을 문초한 후 하옥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갈처사, 옥중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다. 갈처사는 감옥에 갇힌 지 닷새쯤 되어 또다시 영장 앞으로 불려나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너에게 좀 더 물어볼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부하적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것을 순순히 말할지어다. 영장은 이와 같은 말로 다시 묻기 시작했다. 갈처사는 자기 부하까지도 살리기 위하여 자수하였기 때문에 부하적도들이 숨어있는 곳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인원수까지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알려주었다. 갈처사에 대한 문초가 처음에는 호령과 고함뿐이었는데 이날부터는 영장의 말씨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너의 부하들을 잡아들여야 하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잡아들이는 게 좋을까? 군사를 동원시켜 잡아들이는 게 어떨까? 영장은 갈처사의 부하를 잡아들이기 위하여 이와 같은 말을 꺼냈다.
갈처사는 이 말을 듣고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군사를 동원시켜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사들이 가면 공포를 느끼고 도망칠 것 같습니다. 그리 된다면 일이 크게 벌어지기만 할 것이올시다. 너의 말이 맞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잡아야 모조리 잡을 수 있을까? 영장님, 소인의 부하를 모조리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소인을 내보내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장님께서 그리 하실지가 의문입니다. 갈처사가 이와 같이 말하자 영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갈처사가 지금 나가서 열흘 안으로 부하 전원을 데리고 귀순한다면 갈처사는 물론이고 부하 전원도 양민으로 취급할 테니 그대는 내 말대로 하겠는가? 하고 갈처사의 확답을 듣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갈처사는 영장에게 열흘 안에 부하 전원을 데리고 와서 귀순할 것을 맹세하였고 영장으로부터는 귀순한 부하를 양민으로 취급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언지를 단단히 받은 후 급히 부하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갈처사의 부하들은 갈처사를 자수하게 한 것은 사지로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그날그날을 수심에 쌓여 지냈다. 어느 날 적도 중대장의 한 사람인 백호란 자가 적도들을 모아놓고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 같다. 선생님이 자수를 하셨기 때문에 형벌이 좀 경감되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세상은 양반의 세상이니만치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적당은 양반들을 귀찮게 군 까닭에 하고 걱정스레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적도들은 이 말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백호만 바라보고 있었다. 백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불우하여 오늘날 우리의 두목이 되시었지만 실상은 명문의 소생으로 사리에 밝으신 어른이시다. 그래서 돌아가시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걱정된다. 이때 적도의 한 사람인 무쇠가 백호의 말을 듣고 정말 걱정돼요. 우리가 선생님 휘하에서 선생님과 사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한 이상 우리도 선생님의 뒤를 따라 자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소. 선생님이 정말 돌아가셨다면 이와 같이 하는 것만이 선생님의 원혼을 위로하는 일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선생님께 맹세한 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하오 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다. 무쇠가 이와 같이 말하자 대장 백호는 다시 말을 이어 무쇠의 말이 지당한 말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수할 방법을 연구해야 하겠는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물었다. 이때 무쇠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가 정중한 어조로 대답했다. 우리가 자수를 한다면 전원이 함께 자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리하여야만 죽어도 같이 죽게 되겠고 살아도 같이 살게 될 것이 아니오. 그리하여 적도들은 무쇠의 말대로 전원이 함께 자수하기로 결의했다. 바로 그때 갈처사의 대담성과 당당한 태도는 당시에 딱딱하기로 유명하던 영장 이관상을 감동시켜 갈처사의 부하들이 자수만 하면 그들을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양민 취급할 것과 또 그들의 소원에 따라 선처할 것을 갈처사에게 확언하였기 때문에 갈처사는 개선장군처럼 호기 있게 부하들이 있는 소굴로 돌아왔다. 갈처사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을 본 부하들은 이구동성으로 환호하였다. 선생님이 돌아오신다. 선생님이 돌아오신다. 갈처사는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희망에 찬 목소리로 이젠 다들 살았다. 이젠 다들 살았어. 하고 부하들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잡은 그는 부하 전원을 모아놓고 자기가 자수하여 문초를 받은 일이며 부하 전원이 자수만 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양민으로 취급하고 법으로는 처단하지 않겠다는 영장의 말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갈처사는 말을 이어 자기가 돌아오게 된 경위를 말하였다. 내가 오게 된 것은 너희들을 데리고 영장에게로 가기 위해서다. 나는 이미 자수하였으므로 자수할 필요가 없지만 너희들은 새로이 자수해야 한다. 너희들을 전주로 데리고 갈 기한이 며칠 남아있지 않다. 갈처사의 말이 끝나자 대장 백호는 모든 적도를 대표하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산산이 분산되어 옥중의 원혼이 되고 말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이젠 선생님 덕택으로 제 생의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맙기 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루바삐 출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적도들은 자수를 하게 되었고 영장은 약속대로 그들을 양민으로 만들어 주었다.